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기자입니다. 멕시코전 축구 보셨어요? 진짜 너무 아쉬웠죠. 월드컵 조별예선 2차전 홈팀인 멕시코를 상대로 1대 0으로 아쉽게 패했는데요. 그래도 애틀랜타 여기저기서 모인 한인들의 응원 함성만큼은 홈팀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1차전에 이어 애틀랜타 한인회가 둘루스 콜로세움에 마련한 공동 응원장에는 이번에도 300명이 넘는 동포들이 모여 뜨거운 함성을 외쳤습니다. 끝내 바라던 동점골은 터지지 않았지만 좋은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응원단은 엉덩이를 들썩이며 한껏 몰입했습니다. 콜로세움뿐만 아니라 여러 한인 비즈니스나 식당에서 단체로 모여 관람하신 분들도 많았고 3355 집에서 모여 응원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한인 지역 경제에도 오랜만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은 오는 24일 오후 9시에 열릴 남아공과의 최종 3차전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됩니다. 특히 조 2위로 진출할 경우 32강전이 LA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곳의 많은 한인들로부터 마치 홈경기와 같은 뜨거운 응원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응원을 펼치다 보면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이 너와 나가 아닌 우리 한국인으로서 한마음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왕 할 거 승리하면 더 크게 한마음이 될 수 있으니까 3차전은 무조건 이깁시다. 크라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크라톰. 필프리 드링크 같이 21세 이상이면 편의점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음료의 주성분인데요. 이것 때문에 요즘 말이 많습니다. 카페인이 잠을 깨는 각성 효과가 있다면 이 크라톰은 반대로 진정과 이완 효과가 있는데요.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편의점이나 스모크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양성분 크라톰은 동남아산 나무 잎사귀 추출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평온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크라톰의 치명적인 중독성과 과다 복용 위험성 때문에 조지아주 하원에서 청소년 크라톰 노출 및 소매 유통물질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규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5, 6년 사이 크라톰 중독 환자가 급증했다고 경고했고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21세 미만 판매 금지와 별도 보관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과다 복용 사망과 같은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크라톰은 긴장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운전 시에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암튼 니코틴이든 카페인이든 크라톰이든 뭐든 과하면 안 좋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조지아주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누가 공화당의 최종 후보가 될 거냐를 두고 결선 투표가 열렸습니다. 경합하는 후보들 중에 트럼프 픽이 따로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결선 투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1승 1패라는 성적표를 안겼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공화당의 주지사 경선에서는 억만장자 사업가인 릭 잭슨 후보가 5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캠프 주지사가 지지하던 버트 존스 부주지사를 꺾는 대이변을 낳았습니다. 잭슨 후보는 선거 기간에만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정치 기득권에 빚이 없는 유일한 후보임을 내세워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잭슨 후보는 이제 올 가을 본선에서 최초의 흑인이자 최초의 여성 조지아 주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키샤 랜스 바텀스 후보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반면 연방 상원의원 결선에서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마이크 콜린스 의원이 53%로 승리하며 이변 없이 본선행을 결정지었습니다. 자신을 마가 전사로 칭하기도 한 콜린스 후보는 이제 현역인 민주당 존 오소프 의원과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두고 승부를 겨룰 예정입니다. 얼마 전 연방 대법원에서 루이지애나의 연방 하원 선거구를 두고 인종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정했던 것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조지아에서도 선거구를 다시 정하려는 공화당 측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너무 불리해지자 공화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특별회기 첫날 캠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소송의 사법부 판단을 먼저 기다리겠다며 선거구 재조정 안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캠프 주지사는 미룰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지만 결국은 의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여론의 반발과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우려해서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조지아 공화당의 기존 권력의 축이 무너지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캠프 주지사와 존스 부주지사가 밀었던 후보들이 줄줄이 참패하자 당내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현재 주도층의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이상하게도 일자리 측면에서는 조지아의 고용시장이 역대급 호황이라고 합니다. 왜죠? 전반적인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조지아주의 고용 열기는 아주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 지표가 지난 5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조지아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조지아 고용 인구는 528만 3천여 명, 전체 노동 인구는 547만 명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월 실업률은 3.4%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은 물론 미국 전체 평균보다 무려 0.9%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업종별로는 숙박과 음식 서비스, 운송 창고 분야가 성장세를 이끈 반면 전문기술 서비스업이나 건설 분야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이상무가 간다 채널에서 부동산 영상을 찍다 보면 오픈하우스 하는 집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집 보러 온 척하고 물건 훔쳐가는 사람들 없나? 왜 없겠습니까? 조지아주 게넷 카운티에서 부유한 주택의 오픈하우스 행사만 골라서 돌며 수천 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4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놀크로스 경찰청은 전당포를 수색한 끝에 작물을 처분하려던 47세 남성을 절도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밀튼과 놀크로스 일대의 오픈하우스를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밀턴의 한 주택에서는 보석함에서 무려 7,000달러가 넘는 반지 5개를 훔쳤습니다. 또 놀크로스의 한 주택에서는 벽장에 걸린 목걸이를 훔치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는데 해당 목걸이는 돌려주었으나 집주인은 그 이후 반지 3개도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의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도난된 시계와 20여 점의 귀금속 그리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5장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견물생심. 오픈하우스 하실 때는 이런 도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귀중품들은 모두 외부로 옮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식당이 어디예요? 다 다르겠지만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무려 11년 동안이나 왕좌에 올라있던 것은 바로 조지아에서 시작한 기업 칙필레였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미국 고객 만족도 지수 ACSI의 올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샌드위치 전문점인 저지 마이크스가 칙필레를 제치고 새롭게 패스트푸드 부문 1위에 등극했습니다. 16,0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의 정확도와 매장 청결도 등을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리스트에 진입한 저지 마이크스는 100점 만점에 84점을 받으며 83점에 그친 칙필레를 1점 차이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뒤이어 지미 존스와 판다 익스프레스가 공동 3위를 기록했고 가성비를 내세운 소닉은 작년 대비 5%나 급상승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반면 파파이스는 작년 대비 3%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뿐만 아니라 메뉴의 다양성과 품질의 일관성에 더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꼴찌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맥도날드가 7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작년보다는 3% 오른 거예요. AI를 이용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얼굴을 감쪽 같은 AI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서 온라인에 퍼뜨린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심지어 내가 하지도 않은 인종차별 발언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퍼뜨린다면 인간관계 파탄 나는 거 한순간일 겁니다. 얼마 전 조지아의 한 여대생이 당한 일입니다. 조지아 북부 연방검찰청은 뉴욕 출신의 21세 남성을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3달 동안 여러 개의 가짜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계정을 만든 뒤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AI 나체 사진을 무차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속한 대학의 여러 단체들에게 모욕적인 인종차별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대배심의 기소에 따라 법정에 출두한 이 남성은 이와 같은 사이버 스토킹 혐의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지역 한인들 소식 전달드릴게요. 오는 9월 코리안 페스티벌을 화려하게 장식할 K-팝 공연을 두고 본 행사에 출연할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K-팝 커버 댄스와 보컬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은 물론 팀으로도 자유롭게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들의 퍼포먼스 영상을 편집 없이 촬영해 오는 7월 31일 금요일까지 이메일이나 문자로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영상 심사를 통해 총 12개 팀을 선발한 뒤 8월 29일 토요일 저녁 둘루스 페스티벌 센터에서 본선행을 겨루는 치열한 무대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뽑힌 최종 5개 팀은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귀넷 플레이스몰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 메인 스테이지에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참가자들을 위한 상금도 풍성합니다. 영예의 골드 수상자에게는 $1,000, 실버는 $500, 브론즈는 $300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K-팝을 사랑하는 재능 넘치는 지역 아티스트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파더스데이를 맞아 수완이 아시마켓이 토요일인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딱 2주 동안 아시 멤버십 포인트를 2배로 적립해주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기존 멤버십 제도가 구매 금액 $1당 1포인트를 쌓아줬다면 이번 행사 기간에는 $1당 2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누적된 포인트는 1000단위가 될 때마다 $10 상당의 현금처럼 계산 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마켓은 최상급 일본산 와규와 보신 장어 스페셜을 선보이는 한편 6년근 홍삼 등 다채로운 세일 품목 또한 대거 배치했습니다. H마트에서 4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최종 수상자 90명이 선정됐습니다. 수많은 출품작 가운데 영예의 대상은 유치부 및 1학년 부문의 양혜린 학생과 2학년에서 5학년 부문의 제이스 리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두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0의 장학금과 함께 맞춤형 상패가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부문별 1등에게는 $500, 2등에게는 $300의 H마트 상품권이 각각 지급됩니다. 이 수상작들은 내년 H마트의 공식 캘린더에 수록되어 미 전역의 고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룡을 좋아한다? 그러면 애틀랜타에서 여기는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펀뱅크 뮤지엄인데요. 평소에도 공룡 화석 같은 전시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특별 전시로 큰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룡의 왕, 지구 역사상 최강의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이번 특별 전시에서는 티라노의 아주 어린 시절 귀여운 모습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년기부터 성체까지의 생애 주기를 철저하게 고증해서 보여준다고 하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특별 전시라서 9월 7일까지만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아이들 여름방학 동안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도 애틀랜타 이상무